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1938년도에 작곡된 파퓰러 송이죠. 작곡이 제이 프레드 쿠츠, 작사가 헤이븐 길레스피. You Go To My Head라는 곡이에요. You Go To My Head. 옛날 그 팝송들 보면은 앤서송이라는 게 있어. 뭐가 하나 히트하고 나면 앤서송이 있는데 이 앤서송이 있어요. You Went To My Head 라는 제목의 앤서송이 있어요. 아, 그래요? 처음 그러니까 들었네. 예. 그 스탠다드 중에서도 스탠다드라는 거는 앤서송이 있다. 그럼 정말 스탠다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 뇌리 속에 내 머릿 속에 네가 들어왔어 하는 이야기니까 사랑 노래인데 이게 이제 어떤 블로그가 쓴 글에서 읽은 건데 이게 의외로 음악적으로 보면 코드 진행이 굉장히 복잡하대요. 저는 알 수 없는 분야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블로거 말에 의하면은 복잡한 화성을 좋아하는 모던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리메이크한 게 아닐까. 이 이야기를 듣고 You Go To My Head를 제가 선곡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악기 말고 색소폰으로만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색소폰 버전 5버전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리코니츠의 1957년도 앨범인데 The Real 리코니츠라는 앨범이 있어요. 기타리스트 빌리 바우어, 베이시스트 피터 인드, 그리고 드러머 딕 스코트 이렇게 해서 리코니츠 알토 색소폰 해서 쿼텟 구성인데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화성들을 이제 오롯이 이 솔리스트인 리코니츠가 몰고 나가야 되는 연주인데 리코니츠는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분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막 속도나 드라마틱한 멜로디 이런 거보다 이제 한 발자국 툭 떨어져서 약간 이렇게 사색하는 듯한 톤이 굉장히 좋은데 You Go To My Head도 그렇게 해석을 해냈고 50년대에 리코니츠가 제가 이제 외장하드에서 You Go To My Head를 검색해서 쭉 뽑아내니까 여러 곡들이 더 있어요. You Go To My Head를 예를 들어서 리코니츠가 1950년에 이 앨범에서 함께한 빌리 바우어와 함께한 45rpm EP 버전으로도 있고 이 빌리 바우어와 리코니츠가 누구를 스승으로 삼았나 하면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피아니스트 레니 트리스타노. 이 레니 트리스타노와 함께한 버전도 있는데 이 레니 트리스타노의 피아노와 함께하는 55년 레니 트리스타노라는 앨범에서의 버전도 이번에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자켓 사진들을 띄워드릴 텐데 리코니츠만 해도 이렇게 50년대 여러 번, 59년에 또 본인의 라이브 앨범에서도 아주 길게 아주 멋지게 연주해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었나 봐요. 그래서 리코니츠 하면 이 곡이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게 그 보컬곡으로도 사실 그렇죠. 많이 알려졌으니까 예, 예. 대표적인 게 프랭크 시나트라 그리고 빌리 홀리데이도 부른 게 있고 두 번째 색소폰은 테너 색소폰으로 한번 골라봤는데 스탄 게츠죠. 스탄 게츠의 스플릿 킥이라는 앨범인데 1950년부터 51년까지 녹음한 거를 54년에 나온 그러니까 이제 스탄 게츠가 40년대 후반에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에서 완전 이제 솔로이스트로 성공한 다음에 고기를 탈퇴하면서 본인이 솔로로서 나서서 50년이면은 이게 이제 그가 한 23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초기에 오롯이 본인의 이름으로 딱 우뚝 선 스탄 게츠가 아주 잘 나가기 시작한 그때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에 들은 리코니츠 버전 얘기할 때 뭔가 한 발자국 툭 떨어져서 약간 사색적으로 이 발라드를 해석했다고 하면은 스탄 게츠는 멜로디 살려갖고 되게 로맨틱하게 해서 이 두 곡을 비교해 보면은 아 이게 같은 색소포니스트들이지만 이렇게 곡 해석이 다르구나 그런 게 굉장히 정말 큰 차이죠. 네, 인상적이죠. 리코니츠는 좀 너무 이렇게 좀 정말 정적으로 부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너무. 그 리코니츠의 즉흥 연주가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있죠. 예, 이게 리코니츠스러운 게 그런 것일 수도 있긴 있죠. 예. 그런 매력을 또 좋아하는 분이 있고 제 취향이 그런데 그 취향과 상관없이 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연주해낸 버전이 세 번째로 준비한 버전인데 루 도널슨의 New Face, New Sounds란 블루노트에서 네. 나온 앨범인데 1953년의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루 도널슨 하면은
1953년 이 앨범을 낼 때쯤 기점으로 보면 이분이 찰리 파커를 잇는 알토 색소폰 그러니까 2세대 비밥 주자인데 비밥의 맥을 잇는 하드밥이라는 장르에서 보면은 제일 신세대였던 그 낀 세대인데 53년 앨범이기 때문에 이게 책에 보면은 52년, 53년을 비밥에서 하드밥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라고 보는데 그때 가장 특징적인 연주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 루도널슨을 항상 이분의 연주를 요 50년대 연주들을 되게 좋아하는 게 같은 멜로디인데 굉장히 이렇게 와서 박히게끔 멜로디를 너무나 인상적으로 자기 개성 있게 만들어내는데 53년의 연주여서 그런지 언뜻 같은 알토 색소폰이니까 그 선배인 찰리 파커가 발라드를 연주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음색이나 비브라토 이런 그 끄는 음이나 그 멜로디를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드라마틱해 갖고 신세대다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버전인데 나는 예. 김 감독이 보내준 것 이건 처음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나는 그 알토 색소폰이랑 클리포드 브라운의 트럼펫 그 둘의 조화가 정말 좋더라고 예. 사실은. 이 앨범이 뉴 페이스 뉴 사운드인데 이 앨범 자켓에 보면은 루 도널슨 이름이 크게 있고 클리포드 브라운이 크게 있죠. 그러니까 이 뉴 페이스 뉴 사운드는 이 앨범만의 제목이 아니고 블루노트에서 50년대 초에 잘 나가는 신인들을 발굴해서 녹음을 하면 이 앨범 이름을 붙여갖고 그러니까 신세대 재즈 뮤지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리즈 앨범인데 거기에 루 도널슨과 그 당시 이제 하드밥의 기수로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잘 나가기 시작하는 클리포드 브라운을 둘을 딱 붙였더니 말씀하신 대로 루 도널슨의 그 알토 다음에 이어붙는 트럼펫이 야 예술이야. 아니 정말 감동했어. 그들 모두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였고 아주 인상적이죠. 예. 정말 인상. 그 54년 이 다음 해가 되면은 이 클리포드 브라운과 루 도널슨이 아트 블레이키와 함께 해서 전에 저번 주인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A Night at Birdland라는 그 하드밥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앨범에서 또 멋지게들 연주를 해내죠. 그 바로 전야제 같은 앨범이고 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네 번째는 다시 알토 이스트를 한번 골라봤는데 아트페퍼죠. 몇 개월 전에 이 앨범과 이 곡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곡 생각하면은 개인적으로 리코니츠와 함께 아트페퍼의 이 연주 버전이 생각이 나서 골라왔는데 아트페퍼의 1977년도 라이브 앨범인데요. Saturday Night at the Village Vanguard. 뭐 그 유명한 빌리지 뱅가드에서의 이 앨범이 이제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 날 연주를 담은 첫 곡이 You Go To My Head거든요. 그러니까 아트페퍼 음악 인생에 있어서 77년이면 후반기를 이제 시작한 지 1, 2년 됐을 때고 후반기에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아트페퍼의 앨범으로서도 훌륭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빌리지 뱅가드에서 라이브 그 수많은 앨범 중에도 굉장히 수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한 멤버들이 조지 케이블스 피아노, 조지 브라즈 베이스, 엘빈 존스 드럼 한 12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듣다가 느껴지는 게 아트페퍼 알토는 당연하고 베이스나 피아노나 드럼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이게 세 명의 후배와 이 아트페퍼가 혼연일체가 되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앨범을 쭉 들으면서 아 이게 인터플레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혼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유기적으로 잘 물려 있고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하나로 느껴지는. 저번에 이 앨범 소개했을 때가 제가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 라이너 노트에 보면은 함께하는 이 후배들에 대한 만족감을 아트페퍼가 굉장히 표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연주 You Go To My Head 아트페퍼를 뺄 수가 없었고요. 다섯 번째는 가장 선배님 테너 색소포니스트 콜맨 호킨스. 가장 정통의 연주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그 듣기 편한 사실 연주. 이분이 음악을 시작한 게 스윙 시대 이전에 20년대부터
솔로이스트로서 잘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앨범이 나온 거 46년이죠. 46년이면 뭐 찰리 파커니, 디지 길레스피니, 몽크니 해갖고 이제 신세대들이 비밥을 들고 나와갖고 재즈계를 흔들고 흔들고 있을 있을 때인데 때. 이분은 40대가 돼갖고 그 후배들이랑도 연주를 why not 하는 기분으로 많이 어울렸다고 해서 이분이 더 추앙받는 면이 있는데 함께한 멤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이브로폰이 밀트 잭슨, 피아노 행크 존스, 베이스 컬리 러셀, 그 드럼 맥스 로치. 46년도 올스타. 12월 연주인데 한 세대 밑에 앞으로 완전히 잘 나가게 돼 50년대를 말아먹을 후배들이랑 같이 연주를 했는데 이 You Go To My Head라는 곡을 놓고 쭉 들어보면 조금 아까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가장 정통적이랄까 가장 정통. 아 이런 연주 듣고 후배들이 지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구나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주 좋았어요. 46년이면은 제가 보니까 이 콜맨 호키슨 선생이 42이더라고요. 근데 이 곡은 이제 들어보면은 콜맨 호킨스의 색소폰 위주로 가고 거기 이렇게 주위를 감싸는 바이브로폰 연주가 23살 밀트 잭슨인데 아, 이 세대 한 20년 넘는 이 세대 차이를 이렇게 46년이란 그 옛날에 이렇게 이런 곡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콜맨 호킨스가 대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로도 좋은데 오늘 뭐 다 연주곡인데 연주 들을 때도 가사를 좀 이렇게 떠올리면은 그 연주가 좀 더 다가올 거예요. 노래 후렴구처럼 계속 당신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맴돌아 차지해서 당신 내 머릿속을 차지했어. 샴페인 거품처럼 샴페인 거품처럼 당신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터져. 뭐 이런 아주 상큼해요 가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표현을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상큼하게 잘했어. 네. 아유 노래 후렴구처럼 떠나지 않는다니. 아주 정말 그 딱 오잖아 그냥 계속 반복되는 머릿속에서 계속 당신 생각만 나는 거야. 당신이 내 머릿속을 차지했어. 그리고 보컬 버전들에서 그 You Go To My Head라는 멜로디만 남겨놓고 이 5명의 색소포니스트들이 그 멜로디를 You Go To My Head라는 그 메인 멜로디만 빼놓고는 각기 자기 나름대로 즉흥 연주로 해석해내는 걸 들어보면 그게 재즈 듣는 재미가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무리해 주시죠. 네, 뭐 오늘 You Go To My Head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